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4년 된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경찰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강남에 캠퍼스가 있을 때였죠. 근데 이제 그때 수업이 끝났는데 정말 덩치가 산만한 분이 오셨어요. 키는 얼핏 봐도 한 190 정도 돼 보이고, 몸무게는 뭐 한 120, 30kg는 돼 보여요. 근데 이제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외모를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카스를 사오셨는데 음, 선생님 뵈러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카스를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사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꼭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가 충주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충주에서 한 2년 넘게 경찰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 수업은 인강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계속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2년 동안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계속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 근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찰은 또 체력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체력을 합격해야 이제 마지막에 또 뭐 면접도 있곤 한데 하여튼 체력 합격하면 거의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력이 조금 그랬는데 합격을 했다고 뭐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다시 그 말을 하시면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요 어, 선생님 사실은 제가요 그러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 덩치가 산만한 분이 교무실에서. 근데 그냥 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서럽게 소리 내서 우시더라고요. 막 이래가면서. 근데 사실 너무 좀 난처하잖아요.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막 이렇게 우시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유 이렇게 우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다가 그냥 울게 내비뒀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그랬더니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한 1분은 넘게 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럽게. 되게 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1분이. 그러더니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눈물을 또 참더니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눈물을 훔치더니 선생님 사실은 제가요. 그러더니 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이제 눈물을 삭히고 선생님 사실은 제가요. 그런데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울음은 더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도 한 1분 정도 이렇게 우시더니 갑자기 눈물 훔치시면서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인사를 90도로 꾸벅하면서 그 산만한 분이. 그러면서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못 버텼을 겁니다. 음, 그러더니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잔상이 제가 공무원을 이후에 계속 수업하는데 참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강사로서 이 태도를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구나. 나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가 수험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그 전에도 뭐 수험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정중해졌던 것 같아요. 그 사건 뒤로 더욱더.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음, 왜냐면 제 삶을 바꿔줬으니까 그 뒤로 제가 수험생들을 대할 때 정말 몸을 낮추게 됐어요. 음, 그리고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제 머릿속에는 나름대로 해석이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경찰 수업하면서 제가 울컥한 적도 있어요. 막 해설을 하면서 너무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왔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니까 막 울컥하더라고요. 기출을 해설하는데. 그런 이제 저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남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은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출 해설하다가 선생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우냐. 근데 사실 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복받쳤던 거지 사실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졸라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또. 근데 사실 울진 않았어요. 이거 맹세코 울진 않았어요. 뭐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울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울컥했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저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유시화 시인의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류시화.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말 주변이 부족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속갯말이 사랑,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에서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 안에서 홀로 견디는 법과 자신 안에서 사는 법, 터득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이 그 가슴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봄이 또 다시 색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노래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새들이 그 마음속 음표를 다 물고 갔다고 넘겨 짚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의 물기에 젖어 악보가 바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길이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으나 가슴 안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만이 그의 그림자와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봄을 기다리며